두 번째 왕 누마 폼필리우스는 사비니족 출신으로 로마 북동쪽의 쿠레스라는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사비니족 귀족 가문 출신으로 알려졌다. 왕이 되기 전에 누마의 행적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진 것은 없다. 또한 초기의 왕들 이야기에는 전설로 전하는 것이 많다. 그래서 전하는 이야기들을 모두 묶어서 살펴보겠다. 전설과 사실이 섞여 있으므로 모두가 다 사실은 아니라고 미리 밝힌다. 다다음 편에서 여기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도 하겠다. 누마는 어렸을 때 혹독한 훈육을 받았다고 한다. 그 덕분인지 누마는 젊었을 때부터 학문과 철학적인 명성이 뛰어났다. 거기에다 지혜와 도덕성도 남달랐다고 하니까 본성이 온유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대략 20대 중반에 누마가 결혼했다. 그의 아내 이름이 타티아다. 다름 아닌 로물루스와 함께 한때 로마를 공동 통치한 티투스 타티우스의 딸이다. 타티우스가 로마의 공동왕이었을 때 누마가 그의 딸과 결혼한 것으로 여겨진다. 누마와 타티아 사이에 사랑이 깊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누마와 타티아 사이에 폼필리아라고 하는 딸이 생겨난다. 이 딸의 아들이 나중에 로마의 네 번째 왕이 된다. 타티아는 누마와의 결혼 생활 13년을 끝으로 세상을 떠난다. 누마는 아내의 죽음에 크게 상심하여 쿠레스로 돌아가서 은둔 생활에 들어간다. 그가 은둔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로마에 큰 사건이 벌어진다. 건국왕 로물루스가 죽은 것이다. 로물루스의 사망 이후 로마는 약 1년 동안 왕이 없는 상태가 된다. 왕의 부재로 로마의 정치 상황이 불안정해졌다. 로마인과 사비니족은 서로 나뉘었다가 통합한 사이이다. 두 부족 사이에 갈등이 없을 수가 없다. 왕이 죽으니까 왕위 계승 문제로 갈등이 심해졌다. 로마인은 로마 사람이, 사비니족은 사비니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로원도 로마파와 사비니파로 갈라졌다. 어쨌거나 왕 후보자를 결정하는 건 원로원의 몫이다. 수계 끝에 원로원은 로마의 안정과 화합을 이루어낼 수 있는 인물을 왕으로 세워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거기에 딱 알맞은 인물이 누마 폼필리우스였다. 그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원로원에서 사람들을 보냈다. 그러나 누마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내를 잃은 후 유지하고 있는 평화로운 은둔 생활에 그는 만족했다. 자기가 왕자리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고 하며 그는 사양했다. 아버지와 친척들이 누마에게 다가가서 그가 왕이 되어야 갈등에 빠진 로마가 안정될 수 있다고 끈질기게 설득했다. 마침내 누마가 로마 왕위를 수락했는데 이때 그의 나이가 40세였다. 이리하여 로마 2대 왕은 사비니족 출신으로 평화를 추구하는 인물이 되었다. 민회의 형식적인 승인을 받아 왕위에 오른 후 그는 로물루스가 추구한 군사적 확장 정책을 포기했다. 평화와 종교적 제도를 강조하며 안정적인 내치 정책을 펴나가기 시작했다. 그는 먼저 로마의 법과 종교적 기틀을 확립했다. 무엇보다 로마의 종교기관과 제도를 정비한 것이 그의 중요한 업적으로 여겨진다. 여러 부족이 각자의 신을 가지고 모여서 초기 로마의 종교가 혼란스러웠다. 그는 종교를 통합하는 정책을 폈다. 특히 그가 평화의 상징으로 세운 야누스 신전이 유명하다. 이 신전은 전쟁 중에는 열리고 평화 시에는 닫혔다. 그는 43년간 통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동안 문이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동로마 제국을 뺀 로마의 역사가 약 1300년이다. 그 긴 세월 동안 야누스 신전의 문이 닫힌 경우는 몇 번 되지 않는다. 누마가 얼마나 평화주의자였는지 알 수 있다. 당시 달력은 로물루스가 만든 것으로 1년이 10개월이었다. 총 304일로 이루어진 달력이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 실제의 1년과 61일이나 차이가 나다 보니 달력과 계절이 일치하지 않았다. 뒤에 2개월이 비어서 겨울이 언제인지 또 새해가 언제인지 따지는데 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 결과 시간 관리도 어렵게 되었다. 또한 농부들이 씨 뿌리고 수확하는 계절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웠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려고 누마가 2개월을 추가하여 1년을 12개월로 맞췄다. 총 일수를 355일로 정했는데
나중에 365일보다 열흘이 모자란다. 그래도 10개월보다는 훨씬 정확해서 생활의 불편함을 많이 해소했다. 로물루스가 왕위에 올랐을 때 원로원 수는 100명이었다. 통합하고 나서 사비니족 쪽에도 원로원 의석을 내주었다. 몇 명을 더 늘렸는지 전하는 기록이 없어 알 수 없다. 어쨌든 누마가 원로원 의원 수를 200명으로 늘렸다. 로마인과 사비니인의 비율을 비슷하게 해야 하니까 사비니족 위주로 늘렸을 것이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정치적 안정과 화합을 도모하는 수단이었다. 왕이 된 후 전설이긴 하지만 누마는 정신적인 지주를 만났다. 사람이 아니라 에게리아라고 하는 ним프이다. 누마는 에게리아와 주로 로마 외곽의 숲과 숲속의 샘에서 규칙적으로 만났다. 에게리아는 누마에게 로마의 종교적 관습과 법을 정비하는 데 필요한 조언을 제공했다고 한다. 누마가 43년간 통치하고 사망했는데 둘의 관계가 끝까지 지속했다고 한다. 누마가 사망한 후 에게리아는 슬픔에 잠겨 신들에게 눈물의 샘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신들이 승낙해서 그녀가 사는 숲에 있는 샘이 에게리아의 눈물로 변했다는 전설이 있다. 누마와 에게리아 이야기는 그냥 전설로 치고 넘어가면 그만이다. 그러나 둘의 만남이 규칙적이었고 40여 년간이나 지속했다고 하므로 단순히 넘어가기도 꺼림칙하다. 현실적으로 사람이 ним프와 사랑할 수도 교류할 수도 없다. 그래서 오늘날의 관점에서 현실적인 추측을 해보겠다. 누마가 어떤 여인과 관계를 맺고 있었을지 모른다. 그녀와의 관계가 정치적이든 관습적이든 당시에는 용납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의 신분을 감추려고 ним프라는 신화적인 존재로 포장했을 수 있는 것이다. 숲속의 만남이 신비로움을 주기도 하지만 비밀을 감추기에도 알맞다. 주의할 것은 말 그대로 추측일 뿐 이랬을 거라고 전하는 이야기가 없다. 누마는 기원전 673년에 사망할 때까지 약 43년간 로마를 통치했다. 그는 종교 제도를 정비하고 법적 기틀을 마련한 왕이었다. 그는 평화주의자였으며 그의 통치는 평화롭고 경건하다고 평가되었다. 그는 사후에도 존경받는 인물로 남아 로마의 역사와 전통 속의 중요한 상징으로 여겨졌다. 안녕하세요. 다음 편은 세 번째 왕 툴루스 호스틸리우스 이야기입니다. 그는 재위 내내 주변 도시들과 전쟁을 벌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알바 롱가 정복이 유명한데 그 과정이 특별하면서도 재미있습니다. 그가 전쟁을 좋아했던 만큼 죽음도 극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